3단계 사무 일주 닐스의 모험. 갑자기 작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닐스가 작은 사람에게 장난을 치다가 요술에 걸려 작아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 동물 친구들과 엄청난 모험을 시작하게 되지요. 닐스와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닐스의 아빠는 비록 가난한 농사꾼이지만 일요일에는 반드시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갑니다. 장난꾸러기인 닐스는 좋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장난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또 무슨 장난을 칠까? 하고 궁리하고 있는데 아빠가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닐스야, 교회에 가지 않으려거든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 이따가 와서 무슨 구절 읽었는지 물어볼 테니까 꾀부릴 생각은 아예 말아라. 알았지? 닐스는 그만 맥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책을 펴놓고 몇 줄 읽기는 했지만 어느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딸까닥 하는 소리에 닐스는 그만 잠이 깨었습니다. 눈앞에 걸려있는 거울 속에서 무엇인가 얼핏 움직였습니다. 앗! 닐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옷상자 위에 작은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닐스의 조그만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듯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닐스는 작은 사람이 눈치채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서 뚫어지게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키는 한 뼘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사람은 주름살 투성이 늙은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조그마한 손을 요리조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있는 어머니의 옷을 꺼내어 그 옷에 수놓은 꽃무늬를 신기한 듯이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있다니 하고 닐스는 생각했습니다. 닐스는 곁에 가까이 가서 작은 사람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만지자니 징그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다가가는 사이에 들켜서 틀림없이 도망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땅한 것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과 거울이, 선반 위에는 냄비와 커피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또 벽에는 총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축망을 보는 순간 닐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옳지! 바로 저거야. 포축망으로 사로잡으면 되겠군. 닐스는 포축망을 손에 들자마자 잽싸게 휘둘러 작은 사람을 낚아챘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축망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작은 사람이 우는 소리로 사정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 포축망 좀 흔들지 마세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절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 대가로 금화와 은하를 드릴게요. 이렇게 빕니다. 닐스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포축망 흔드는 것을 멈추고는 놓아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엇인가가 닐스의 뺨을 찰싹찰싹 때리고는 후다닥 달아나 버렸습니다. 엉겁결에 뺨을 맞은 닐스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마룻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닐스는 한참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작은 사람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닐스는 분한 마음을 누르고 의자에 가서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자가 터무니없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기어오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닐스는 의자에 기어오르고 그런 다음 책상에 기어오르고 또 그런 다음 껑충 뛰어 책 위로 올라갔습니다. 앗! 닐스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아주 작아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요술에 걸린 게 틀림없어. 닐스는 억울한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작은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요술을 풀어달라고 하자 하고 닐스는 생각했습니다. 닐스는 작은 사람을 찾으러 뜰에 나갔습니다. 뜰까지 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보통 때는 몇 발짝만 걸어가면 됐을 것을 한참 걸어야 했으니까요. 닐스가 뜰에 나가자 지붕에 있던 참새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짹짹짹! 닐스 녀석이 작아졌어. 쌤통이다.
그게 다 우리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이어서 닭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장난꾸러기 녀석이 콩알만큼 작아졌네. 이게 다 우리들의 볕을 잡아당겼기 때문이야.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닐스는 참새나 닭들이 말을 하고 또 자기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게 다 자기가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새와 닭들이 계속 닐스의 흉을 보자 닐스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들! 하며 닐스가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참새와 닭들은 도망은커녕 오히려 닐스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때 고양이가 오지 않았더라면 참새와 닭들이 닐스를 사정없이 쪼아댔을 것입니다. 참새와 닭들은 고양이를 보더니 겁을 먹고서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닐스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작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줘. 싫어, 알고는 있지만 너한테 가르쳐주진 않을래. 어제도 내 꼬리를 잡아당겼잖아. 뭐라고? 너 혼 좀 나볼래? 하고 닐스가 고양이에게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닐스는 고양이에게 짓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네 엄마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서 이쯤에서 봐주는 줄이나 알아라. 닐스는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턴 다음 이번에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소들은 작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르쳐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들도 화를 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녀석, 우리 귀 속에 벌을 집어넣었지? 혼 좀 나봐라. 닐스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꼴을 보고 소들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마당 저쪽에 돌로 쌓은 담이 있었습니다. 닐스는 그 위에 올라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는걸? 엄마 아빠가 내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바로 그때 파란 하늘 위로 기러기들이 나란히 줄을 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행렬을 지어 북쪽으로 가자, 북쪽으로 가자 하고 소리치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당에서 놀고 있던 거위들이 비웃듯이 무슨 소리, 여기가 더 좋아 하고 대꾸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기러기들이 무리지어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털이 유난히 긴 거위 한 마리가 그 기러기들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나도 저 기러기들과 함께 북쪽으로 갈 때야. 그 거위는 몰텐이라고 하는 어린 숫 거위였습니다. 그러자 닐스는 얼른 길을 가로막고 말렸습니다. 몰텐, 가면 안 돼! 하지만 몰텐은 닐스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날개를 펴버렸습니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하고 닐스는 몰텐의 목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몰텐은 이미 날개를 펴고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몰텐은 닐스를 목에 매단 채 쌩쌩 바람을 가르며 날았습니다. 만일 몰텐이 닐스를 흔들어 떨어뜨린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닐스는 있는 힘을 다해 가까스로 몰텐의 등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닐스는 무서워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몰텐의 등에 착 달라붙어 있다가 얼마 후에 가만히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집들은 성냥갑처럼 작아 보였고 밭이랑 숲들은 넓게 깔린 담요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러기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몰텐은 처음으로 나는 것이라서 몇 번이나 기러기 행렬에서 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러기들의 대장인 아카가 좀 더 힘껏 날갯짓을 하라며 다그쳤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몰텐은 날개도 아프고 눈도 흐려져서 더는 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때 다행히도 기러기들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잠잘 연못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기러기 무리가 연못에 내려앉자 몰텐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닐스가 있는 힘을 다해 몰텐을 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아, 몰텐, 어서 물을 먹으렴. 몰텐은 가까스로 목을 뻗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기운이 나는 모양입니다. 일어나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닐스, 나하고 이 물고기 나눠 먹자 하고 몰텐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렇지만 넌 나를 싫어하잖아. 그렇고 말고 넌 늘 나를 못살게 굴었으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네가 나에게 물을 먹게 해주었잖아. 그래서 이젠 널 싫어하지 않기로 했어. 닐스와 몰텐이 식사를 마치자 기러기들의 대장인 아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거위야,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일 텐데 넌 정말 용감하구나. 넌 우리와 함께 계속 북쪽 나라까지 여행해도 좋아. 하지만 사람은 좀 곤란해. 닐스가 몹시 난처해하자 몰텐이 닐스를 위로해줍니다.
닐스,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널 꼭 데리고 갈게. 닐스와 몰텐의 잠자리는 연못물이 꽁꽁 언 얼음 한가운데입니다. 몰텐은 닐스에게 마른 풀을 깔아주고 깃털을 덮어주었습니다. 닐스는 몰텐의 포근한 깃털 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입니다. 기러기들이 자고 있던 얼음 조각이 떠내려가서 연못 기슭에 닿았습니다. 약삭빠른 여우가 얼음 조각 위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여우는 소리나지 않게 새근새근 다가와서 기러기 한 마리를 덥석 물고는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닐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기러기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주인한테 이를 테다! 하고 닐스가 소리치자 여우가 멈추어 섰습니다. 꼬마 녀석이 자기를 개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여우가 닐스에게 그래 어서 가서 주인한테 일러 바치렴? 하고 말하는 사이 기러기가 후다닥 도망을 쳤습니다. 여우는 화가 나서 닐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닐스는 재빨리 여우의 꼬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여우는 닐스를 잡으려고 아무리 뒤쫓아 보아도 빙빙 돌 뿐이어서 결국 닐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여우는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기러기 대장 아카는 더 이상 닐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닐스에게 고맙다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닐스가 여우에게 잡아먹힐 뻔한 동료 기러기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닐스는 몰텐은 물론이고 기러기들과도 아주 친해졌습니다. 기러기들과 같이 지내기 시작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되었지만 몰텐은 이제 나는 것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닐스는 새끼 다람쥐를 구해주기도 하고 없어진 거위를 찾아내기도 하면서 아주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 동쪽 오래된 성에 사는 검은 쥐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검은 쥐들은 먼 곳에서 열리는 운동회에 참가하느라고 모두 집을 비웠답니다. 그래서 지금 성 안에 남아있는 친구라고는 나이 많은 검은 쥐 2마리와 올빼미 2마리, 그리고 항새 2마리와 고양이 1마리가 전부랍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시궁쥐들이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새가 전해준 이 편지를 읽고 기러기 대장 아카는 서둘러 닐스를 태우고 성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는 쥐들에게 닐스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저희가 성을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올빼미님, 시궁쥐들을 물리치려면 보물피리가 필요한데 좀 빌려주시지 않겠어요? 성을 지키는데 쓰신다면야 빌려드리고 말고요. 올빼미가 황급히 보물피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닐스는 보물피리를 가지고 어디론가 급히 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성의 지하실로 통하는 틈새로 시궁쥐 떼가 살금살금 숨어 들어옵니다.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뒤를 이어 수없이 우글우글 몰려 들어옵니다. 시궁쥐들은 금세 지하실을 점령해 버리고 곧 1층으로 쳐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맨 위층인 4층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4층은 농가에서 곡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궁쥐들은 배가 고팠던 터라 일제히 산더미처럼 쌓인 밀 자루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지 고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리리 필리리 닐리리 닐릴리. 시궁쥐들은 맑고 고운 피리 소리에 깜짝 놀라 입에 물었던 미라를 떨어뜨렸습니다. 계속해서 피리 소리가 들려오자 시궁쥐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그 피리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피리 소리에는 마치 시궁쥐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이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까맣게 떼지어가는 시궁쥐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닐스는 피리를 불며 성 밖으로 나가 강으로 갔습니다. 그 강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궁쥐들은 피리 소리를 따라오다가 모두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강물에 휩싸인 시궁쥐들은 바다로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닐스는 시궁쥐를 몰아내고 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닐스는 모두에게 또 한 번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기러기들도 몰텐도 닐스도 모두 함께 구경하러 갔습니다. 닐스는 몰텐의 등에 올라타고 갔습니다. 운동회의 첫 순서는 까마귀들의 까욱까욱 춤입니다.
두 패로 갈라진 까마귀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서로 부리를 마구 부딪혔다가는 떨어지면서 까옥까옥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다음은 토끼들의 춤입니다. 많은 토끼들이 귀를 나불거리기도 하고 배를 두드리기도 하면서 깡충깡충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는 사슴들이 뛰어나와 두 마리씩 마주서서 힘껏 밀어대는 뿔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중석에 앉아있던 기러기들이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여우가 기러기 한 마리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우는 곧 모든 동물들에게 욕을 먹고 쫓겨났습니다. 운동의 날에는 사냥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이제 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인 학춤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서 한쪽 발로만 디디고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두들 감탄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신이 난 학들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춤을 추었습니다. 기러기들은 연못을 떠나 동쪽으로 훨훨 날아 올라갔습니다. 동쪽에 있는 강으로 잠자리를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강물은 엄청나게 빠르게 소용돌이치며 쏴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러기들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벼랑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운동회 때 쫓겨난 여우가 이곳을 지나다가 기러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히히, 이번에는 꼭 잡아먹고야 말 테다. 그렇지만 여우는 도저히 강을 건널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강 아래쪽에서 담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담비야, 물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이 저 벼랑 위에 많이 있단다. 이 말에 담비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치는 강물을 헤엄쳐서 기러기들이 잠자고 있는 벼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벼랑 위에 올라서려던 담비는 그만 강물에 텀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닐스가 담비의 발을 칼로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기러기들은 닐스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러기들은 여우를 피해 동쪽 바다에 있는 길쭉한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섬의 풀밭에는 기러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닐스는 바닷가에서 바닷말을 뜯기도 하고 조개를 줍기도 하였습니다. 닐스는 그 바닷말과 조개를 기러기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몰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닐스는 몰텐을 찾으러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참 뒤 닐스는 풀밭 건너편 동굴 속에서 몰텐을 발견했습니다. 닐스야, 이 새 좀 봐. 정말 불쌍해. 몰텐은 몸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회색 기러기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닐스가 살펴보니 회색 기러기는 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닐스는 회색 기러기 어긋난 뼈를 맞춰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러기들은 북쪽 육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기러기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기러기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대장 아카가 외쳤습니다. 할 수 없다. 모두 바다에 내려라. 기러기들은 곧 바다에 내려앉아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성난 파도는 산더미처럼 치솟는가 하면 어느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카가 또 소리쳤습니다. 바다표범이다! 기러기들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쉬지 않고 날아간 끝에 기러기들은 어느 조그만 섬에 있는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염소떼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염소들은 지칠 대로 지친 기러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장염소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이제 그만 이곳에 나가주세요. 곧 못된 여우가 올 거예요. 낮이라면 겁날 것도 없지만 여우는 꼭 우리가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살그머니 와서는 어린 염소들을 낚아채 가지고 간답니다. 그러자 닐스가 얼른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망을 볼 테니 모두들 안심하고 주무세요. 지친 기러기들과 염소들은 닐스를 믿고 잠이 들었습니다. 닐스는 동굴 입구에서 꼼짝도 않고 망을 보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드디어 딸가닥 딸가닥 하고 여우의 발톱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닐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여우들이 움직이는 것이 얼핏 보였습니다. 닐스는 얼른 동굴 안으로 달려가서 대장염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우예요. 여우가 왔어요. 대장염소는 닐스를 등에 태우고 황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자, 이 뿔을 받아라! 염소는 여우 한 마리를 힘껏 떠받아 깊은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다른 여우 한 마리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닐스와 대장염소는 섬에 있는 여우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 뒤로도 기러기들은 기나긴 여행을 한 끝에 무사히 북쪽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닐스는 지금까지 기러기들과 함께 겪은 모험이 꿈만 같았습니다. 기러기들은 여름 내내 북쪽 나라에 머물렀습니다. 어느새 닐스의 고향인 남쪽 나라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기러기들은 다시 남쪽 나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북쪽 나라로 올 때처럼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러기들은 닐슨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닐슨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닐슨은 언젠가 아는 것이 많은 까마귀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꼬마야, 네가 엄마를 만나면 너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지만 저 거위는 그 즉시 죽게 될 거야. 어쩌면 좋지? 하고 닐스가 고민하고 있으려니까 기러기 대장 아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닐스, 거위는 여기에 남겨두고 너 혼자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닐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몰텐에겐 미안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도 없잖아. 결국 닐스는 혼자서 그리운 엄마가 계신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집 안에서 몰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요! 몰텐을 죽이지 말아요! 닐스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닐스는 이미 작은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닐스! 내가 돌아왔구나! 엄마와 아빠는 닐스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밥이 될 뻔한 몰텐은 닐스 덕분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동물들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하고 닐스는 다짐했습니다.